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가족 일원의 고통,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그 집은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이게 우울증 초기인지 심한 정도가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 힘든 그런 질환이죠. 상실감, 무기력, 무의미에서 벗어나기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상실감, 무기력, 무의미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동영상인데 그게 이제 소희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영상 항상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자식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우울증은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 것 같은데 자존심도 강하신 분인지라 어디 가서 하소연도 안 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꾹꾹 눌러오신 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 걱정할까 봐 저한테는 괜찮은 척, 밝은 척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이 댓글을 주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지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감 강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걸리죠. 성질 더럽고 못됐고 자기 것만 챙기고 책임감도 없고 바보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근데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고 심성이 고우신 분들, 마음이 여리신 분들, 완벽주의자와 같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걸리시는데 이 우울증이 가족 일원 중에 한 명 우울증이 있으면 가족들이 정말 힘을 똘똘 뭉쳐서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그 와이프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 남편, 자식 똘똘 뭉쳐서 그 와이프를 도와줘야 됩니다. 집에 가장이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아내, 자식, 딸, 아들 똘똘 뭉쳐서 그 남편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가족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 자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본인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스스로 어떻게 돌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게 힘을 내기 위해서 가족들의 도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족들의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만 지금 소희님의 이 댓글을 토대로 봤을 때 그 어머니가 있고 그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똘똘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도와주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아니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훈계질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추궁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모르잖아요.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겪지 않는 사람이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디프레스가 돼 있지? 왜 저렇게 기운이 빠져 있지? 별로 슬픈 일도 아닌데 등등등 마음을 조금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등등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훈계질이고 지적질이고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 차려 이런 말. 정신 차리기 싫어서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정신 차려. 힘내. 힘 좀 내라고. 너보다 못한 사람 많다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가 행복에 겨워서 이러는구나. 이런 얘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가 불만이야?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투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뭐 도와준답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훈계가 되고 지적질이 되고 추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다르죠. 우울감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다운되고. 근데 그런 증세가 2주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지? 그런 상태에서 가족이란 사람들이 도와준다 손 치더라도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투, 정신 차려 이런 것들이 힘내 이런 것들이 훈계, 지적질,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든데 구석으로 계속 몰리게 되는 거죠. 구석으로 계속 몰리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공감, 위로. 그 마음이, 심신이 무너져 있는 그 가족의 일원을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따뜻한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따뜻한 위로만이 그 무너져 있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줄 수가 있습니다. 공감, 위로. 이 공감, 위로가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죠.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 그냥 공감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위로도 그냥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위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했을 때 그 무너져 버린 그런 마음이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우울증을 극복하신 분들 보면 거의 운동을 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뭐 뜀박질을 엄청나게 전속력으로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산책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까운 산책로. 우리 요즘 뭐 집 근처에 보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서 물론 문 밖에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문 밖에 처음에 한 발을 디디게끔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때 가족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진심 어린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문 밖에 나가고 산책을 하고 5분 걷던 것이 10분 걷던 것이 30분, 1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나면요 훨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일원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 있다면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똘똘 뭉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가족의 일원을 진심 어린 공감, 따뜻한 위로를 통하고 그 다음에 같이 운동하고 같이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 갈 용기도 생기게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설프게 가족들이 지적질하고 훈계질 했을 때는 더 힘들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정신 좀 차려 이런 말 있잖아요. 좀 힘 좀 내. 왜 그래? 뭐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냥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를 가족들이 계속 쏟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